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측정한 지수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는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 동안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2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경제 규모만큼 국민 삶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 그런 문제가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보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죠.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사이의 괴리는 이번에 처음 발표된 삶의 질 지수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삶의 질 지수는 소득, 복지, 교육, 건강,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객관적 경제 통계와 주관적 설문조사를 합친 80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10년 사이 삶의 질은 11.8%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5분의 2에 불과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국민에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만 놓고 봐도 경제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고 정부는 세금을 예상보다 10조 원이나 더 걷어 나라 국가는 풍성합니다. 반면 가계 실질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은 더 심해져서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비 생활과 실제로 전체 경제 성장 간의 어떤 괴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배 구조의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경제 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YTN 고한석입니다.